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주말마다 주요 아파트 시세와 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드리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래량이 5천 건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월에 대출 규제를 앞두고 또는 5월 잔금 조건의 일시적인 급매물 증가로 거래가 좀 증가했지만 6월에 그것이 이어질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더라. 매도자는 싸게 팔 생각이 없고 매수자는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서 너무 올라간 가격 피로감에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 유입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 유입 차단에 상당 부분 많은 규제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도 지역은 좀 많이 달라요. 경기도 지역은 한 번도 거래 급감 상황이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15,000건대 전후에 높은 거래량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서울 지역과 다르게 경기도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활발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2년 전 전세 시대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지금이 실수요자 유입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년 전과 지금에 왜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2019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했죠. 2020년에도 두 차례 금리 인하면서 0.75%까지 낮췄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0.5%예요. 예금금리 1.7%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임시적인 상황이 펼쳐질 건데 그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전세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좀 이제 어설픈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집주인이 내 본인 거주를 희망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내 집만원 나서야 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갱신권 사용이 힘든 세입자는 외곽 지역의 주택을 매수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인접한 경기 지역 그리고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서울 외곽 지역에 매수하고 점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매수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계속 유입되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경기광역시는 지난주에 0.49% 폭등했고요. 경기도 지역도 0.43%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 그나마 올라간 게 0.12%인데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이것이 거래량이 얼마나 유입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솔직히 경기도 외곽 지역 사람들도 집 싸게 팔까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앞으로 입주 물량 적고 금리가 바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가격을 크게 올려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웬만한 지역 다 10억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현재 상승률만 보면요, 이미 오른 가격 말고 최근에 보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천 지역이나 성남 분당 지역 같이 인기 지역들은요, 오히려 상승 유세가 둔해요. 자, 그런데 경기도 외곽 지역, 서울과 이제 인접하지 않은 외곽 지역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천 지역도 굉장히 뜨거워요. 자, 현실적인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한계를 감안하면요, 4억에서 6억대 아파트 선호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누구나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 가격대 신축 아파트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서울과 당연히 서울 경기 인접 지역에서는 찾기가 힘들죠. 당연히 외곽 지역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자,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서울 내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광주시 지역 보세요. 서울과 바로 연결이 안 되죠. 왜? 하남이나 성남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들 지역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거죠. 뭐 시흥시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TX 같이 서울 3대 도심권에 직접 연결되는 철도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3기 신도시를 주의할 때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했고, 다음 정부 한 중반 이후에는 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지정된 위치나 공급 규모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아요.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 60만이나 63만이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2기 신도시도 이 정도 규모로 공급은 약속은 했었는데 실제 외곽 지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 인구 분산의 효과는 없었는데, 자,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달라요. 물론 이 3기 신도시가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절반 이상은 분양으로 공급되거든요. 이 절반만 감안해도 30만 호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거 무시하 못할 정도예요. 분명히 지금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이 정도 공급이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과 가까워요.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데 지정했잖아요. 게다가 광역교통대책까지 또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 발표된 지역 중에서 인천 계양지구 말고는 모두 지하철이 확보되었고 2기 신도시의 실패를 사례를 삼아가지고 이제 빠르게 지하철이 접근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3기 신도시에서 30만 호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입주가 진행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다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23년 본격적인 분양이잖아요. 내년까지는 이제 사전청약 중심으로 갈 거고, 그 사전청약은 대부분 공공분양에서 끌어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4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2023년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솔직히 2년 남았다, 한참 먼 미래처럼 느껴져요. 지금 당장 주거 불안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린 게 외곽 지역 매수보다는 고향, 하남, 과천 등의 전세로 2년을 거주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다 그러면 이들 지역에 이사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3기 신도시가 동시에 입주하게 된다면요, 그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 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는지구나 교산지구, 왕송지구보다 분명히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지역은 어떻게 되겠냐? 장기간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경기도 지역의 신규 택지로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으로도 공급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 보면 공급 과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그러면 외곽 지역 제일 먼저 수요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가격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파주 이제 교화 신도시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외곽 지역 위험성이 따로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공급이 무한적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이 인식이 되면 5년에서 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공급이 입주가 진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철거하고 뚝딱뚝딱 지어야 되잖아요. 최소 5, 6년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 인접 경기 지역도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비 사업 추진해야 되고요. 똑같이 신규 택지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돼요. 자, 그런데 외곽 지역은 다릅니다. 3, 4년 뒤에 공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왜? 중심가보다 여유 토지가 많기 때문이죠. 자,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무한적인 곳이 바로 외곽 지역입니다. 수요가 없어서 못 지었을 뿐이지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외곽 지역 토지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수요만 있다면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가능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조금만 서울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빈 토지가 많이 보이신다는 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최근 2년도 안 된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들 지역의 분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좋다고 받아버리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1년이 무주택자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금리적인 부분도 올라봤자 여전히 저금리 상황인 거고, 또한 내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이 상당 부분 누적이 되잖아요. 그것이 해소되는 시점이 내후년이에요. 그럼 금리적인 부분, 공급적인 부분 앞으로 1년 동안 어두운 전망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최악의 선택 첫 번째는 빌라 매수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외곽 아파트 매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오는 2023년 하반기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을 매수할 자금이 안 된다?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